네, 안녕하세요. 오늘 S&P 500 어저께 한 1% 정도 하락했는데 오늘 1% 정도 상승했네요. 근데 조금 하락했을 때보다 오늘 상승할 때가 거래량이 좀 많이 없어졌네요. 그래서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없고 하락할 때는 좀 거래량이 많고. 네, 제가 지금 뭐 하락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이 초보 비금융 개인 투자자로서 제 보는 관점을 그냥 녹음하고 있습니다. 나스닥은 오늘 거의 한 2% 정도 상승했고 다우는 한 140포인트 정도 상승했네요. 오늘 조금 주목할 만한 게 리츠가 한 1.4%? 3% 정도 상승했어요. 이 리츠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이죠. 2008년도 이 사람들의 이 쓰라린 기억 때문에 지금 가치에 비해서 좀 더 외면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아무리 클라우드 산업이 커져도 저는 클라우드 산업은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고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을 하려면요. 하지만 이렇게 클라우드 산업이나 테크가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이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이 소유 DNA는 저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. 그래서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지금 그리고 뭐 3월부터 지금까지가 이 부동산 리츠 사기 참 좋은 시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혹시 올지도 모를 그 페드가 지금 인플레이션 오지도 않는데 올 거라고 평균 물가 한다 그러잖아요. 네,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든가 혹시 모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자산 방어 역할도 톡톡히 하거든요. 되게 좋아요. 이 리츠 같은 경우요. 그래서 지금도 가격도 저렴하고요. 오늘 또 주목하는 게 뭐가 있죠? 네, 기존 주택 판매, 미국 부동산 협회에서 이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. 뭐 작년 대비 10% 정도 상승했고 8월 대비 그러니까 전달 대비 2.5% 상승했어요. 그리고 이게 판매가 늘어나는데 이 기존 주택 판매 그 공급 사이드 있죠? 팔려고 하는 이런 주택들 이게 작년 대비 20% 감소했어요.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집값은 당연히 한 10% 정도 오르고 그리고 살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근데 하지만 이 공급은 딸리고 그리고 그런데 사람들은 또 점점 교회로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서버브라고 하죠. 이 교회에 나가는 현상이 천년만년 계속 지속될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. 다시 도시를 몰려들어서 우리 이 뉴욕시티 그 맨하탄이 다시 북적북적 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리츠들이 제가 요즘에 많이 좀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요. 지나치게 몸살렸던 것이 좀 나타나는 것이 배당컷을 하거나 배당을 중지하는 리츠들이 점점 얘네들이 생각보다 상황이 괜찮하네 이러면서 배당을 다시 인상하거나 재개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 한 30개 정도가 이제 배당을 다시 재개하거나 늘렸어요. 네. 리츠는 한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럽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잖아요. 이미 7월 8월부터 제가 어저께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래프로 다 나와주고 있었거든요. 근데 유럽은 인제서 이제 반응하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미국은 필연적으로 말로 쉽게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데이터상으로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좀 이렇게 생활 이렇게 뭐 마스크 이런 끼는 거라든가 보면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냥 어디까지나 이건 개인적인 관점이에요. 주식 관점이고요. 제가 코비드 19 이거 바이러스 더 확진되고 더 뭐 하락해라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주식 관점입니다. 오해는 마시라고요. 그리고 요 미국으로 이제 2차 미국은 사실 2차가 아니에요.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아직 1차가 끝나지도 않고 그냥 재확진 증가 이런 걸로 해야겠죠. 미국은 아직 이 코비드 재확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. 이게 채권 시장 봐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아직 이 매수세가 몰리고 하는 거 보면은 아직 2차 이 웨이브는 반영이 안 됐다. 그리고 지금 재정정책 2차 재정정책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막 신랑이 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잖아요. 요거 지금 합의 안 되고 있잖아요. 요것도 경제지표가 아직 좋게 나오는 중이니까 좀 버티는 것 같은데 요것도 아직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오늘 그 야다니 교수님인가 그분이 그러셨죠. 적어도 그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. 괜히 없어도 지금 미국 경제 괜찮은 것 같다. 근데 그게 until 언제야
9월, 10월, maybe November라 그랬거든요. 아마도 11월까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요번 가을까지는 좀 버틸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발언을 했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 말씀이지만 제가 하락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짚어보는 거예요. 주식 관점으로. 네, 비금융, 네, 개인 초보 투자자의 그림일 뿐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 하우징 섹터 랠리가 상당히 견고해요. 경제 지표도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요. 이런 모든 발표되는 자료들이 네, 견고합니다. 또 뭐 신규보다는 기존 주택 시장이 좀 더 활발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. 그러면 뭘 봐야 되죠? 예전에 그 팬데믹 해가지고 락다운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 뭐 홈디포 가기도 하지만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, 왜냐면 내가 안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니까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하겠죠. 그런데 이제 기존 주택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수리할 게 많잖아요. 그러면 이제 집 고치고 수리하는 이런 산업을 봐야겠죠. 예. 근데 그 지금 봐야 될 게 그때는 팬데믹 그 락다운 했을 때는 이런 뭐 내부라든가 뭐 이런 뭐 타일 갈고 뭐 토일렛 변기 뭐 신상 나오면 갈고 다 했어요. 그런데 기존 집을 사면 아무래도 등치 큰 것들 뭐 이렇게 벽면 사이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그 패티오라고 하죠. 야외 뒷뜰에 있는 그런 나무 데크요. 뭐 그런 것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수리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 이런 나무 데크 같은 경우는 거의 집 사면은 처음에 하고 그리고 이것도 거의 뭐 10년 이상씩 가거든요. 이 나무가요. 나무가 참 튼튼해요. 전 이게 집 지을 때 보면은 이 나무로 짓는 거 그냥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이게 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 가요.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참 신기합니다. 그리고 이 기존 주택 시장이 더 활발해진 거는 2006년 이후 거의 최대 상승폭이에요. 거의 14년 만입니다. 그리고 세 달치 기존 집 이제 공급 물량이 지금 거의 역대치예요. 요거 역대치다.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비중 축소를 할 시점으로 보인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신규 주택 뭐 구입자들도 막 30% 증가하고 이러면 이제 부동산 중개 회사들 있죠. 뭐 진로우라든가 이런 거 물론 더 올라가고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비중 축소를 할 시점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뭐 아무튼 이렇게 뭐 데크라든가 뭐 사이딩이라든가 이런 등치 큰 것들, 왜냐하면 집 샀으면 이런 거 수리를 한번 크게 싹 한번 갈아줘야겠죠. 네, 이런 것도 또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코비드 락다운 때랑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겠죠.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내부 인테리어 하는 거, 내부 같은 경우는 집 팔기 전에 사람들이 싹 이렇게 고쳐놓고 값 더 받으려고 많이 하는데, 요런 큰 것들 나무 데크 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들고,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내고를 해가지고 좀 집값을 깎던가 아니면 뭐 그러죠. 아니면 뭐 이게 주방에서 이런 뭐 이렇게 뭐 그 위에 주방 탑 요런 거 이제 돌덩이로 바꾸다든가 요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확률적으로 미리 갈아놓고, 이제 내부 쪽은 그렇게 집 내부 쪽은 미리 갈아놓고 파는 경우가 많고, 이런 외장 쪽은 아무래도 좀 많이 손을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. 네. 보일러 같은 경우도 네, 보통 미리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이들 이제 안 가기도 하죠. 어차피 집 들어오면은 이게 보일러 고장 나면은 큰 이게 공사거든요. 겨울에 추운데 뜨거운 물 안 나와봐. 그러면 못 씻잖아요. 찬물로 해도 되긴 되는데, 예, 아무래도 그러니까 보일러는 집 사면 보통 확인을 하고 네, 나중에 새 걸로 가는 경향이 좀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뭐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신규 주택 이제 판매도 이제 좋을 확률이 높겠죠. 아무래도 이런 트렌드라면요. 그리고 오늘 발표한 이제 그 주택 착공, 나 이제 집 지을 거야 하고 퍼밋을 제출해야 되거든요. 요거 이제 싱글홈, 이 단독주택을 보면은 그 전달 대비 12% 상승하고 전년 대비 2% 정도 상승했어요. 이거 뭐 거의 10 몇 년 만에 역대 최고치죠. 네.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택 산업적으로도 파생되는 산업 회사들을 충분히 더 아직도 먹을 공간이 많다,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, 그리고 저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고차, 네, 요거 맨하임 인덱스라고 요거 완전 스파이크 쳤어요. 아무래도 내려가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 추세가 한 번에 쭉 이렇게 막 떨어지지 않는다,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중고차 거래하는 이런 플랫폼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그냥 이런 경제 지표가 나와 있으면은 이게 기업 실적에 다 반영이 되거든요. 근데 기업 실적은 세 달에 한 번씩을 해요. 근데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매달 발표하는 것도 있고 뭐 분기마다 하는 것도 있지만, 이렇게 매달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
이 실적을 위해서 디딤돌을 조금씩 쌓는 거다. 이런 게 모든 게 다 실적이 드러나거든요. 한번 나중에 이런 거 확인해 보는 것도 참 재미가 좋습니다.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네, 건강하세요. 네, 코비드 그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. 안녕히 계세요.